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로 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소개는 가름을 하고요. 위와 같은 주제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가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전주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어떤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흐름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면 기존의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검사, 진단, 치료, 예방 영역에서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편의와 효율을 증대하고 더욱더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손목에도 채워져 있는 스마트워치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까지 모두 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의료 서비스가 점차로 온라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의료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한 기술 요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어디서든 개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또 퍼스널 레벨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들이 확산되면서 점차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진단 보조부터 로봇 수술, 또 생성형 AI를 통한 의료 상담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또 아직 국내에서도 법적 장벽 때문에 널리 확산이 되고 있진 못하지만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안에서 향후에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할 것이라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을 통해서 예후 예측이나 혹은 의료 서비스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또 뭐 인공지능, 원격 진료 등의 이런 ICT 기술을 통해서 헬스케어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딜로이트 분석이라는 곳에서 내다본 헬스케어의 미래이고요. 찾아보시면 같은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술이나 증상 제거, 어떤 질환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을 제거하고 치료했던 기존의 의료 영역에서 사후 관리에 집중했던 의료 영역에서 점차로 사전 예방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또 예방 차원의 주도적인 건강 관리를 하면서 정밀 실정을 통해서 1대1 내 개인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차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웰리스 서비스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비율을 5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질병 예방, 또 당뇨라든지 대사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연구개발 허브로서 또 도약을 하겠다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굉장한 포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는 앞으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1대1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하되 그 크기는 또 굉장히 큰 기존의 환자가 병원의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가서 진료를 받고 했다면 이제는 의료 서비스가 개인의 특성과 어떤 성향에 맞게 서비스가 바뀌어가는 그렇지만 그 규모는 플랫폼의 형태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내 사례로는 또 네이버 클로바엑스가 있는데요. 네이버 분당 신사옥에는 현재
그 안에 부속 의원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의 플랫폼 사례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AI 기반으로 문진을 작성하면 그 문진을 의료 용어로 전환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의료 용어로 전환을 해주고요. 의사를 대면하기 전에 의사는 그 문진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진료 상담 내용은 또다시 인공지능이 의료 용어로 전환해서 건강검진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건강검진, 의료 상담, 그리고 앞에 문진까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X인데요. 쉽게 이해해 보시자면 챗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에 전문화된 챗GPT. 의료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자연어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진단까지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리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한라의료재단 더위 프리미엄 헬스 리조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호텔 수준의 좋은 공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몸에 맞는 1:1 맞춤형 증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에 집중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면역증진, 체중관리 이런 것들까지 꾸준히 장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정말 몸이 좋아지고 앞으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서도 나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주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의 구조도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핵심 기술만 살펴본다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메디컬 빅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정제되고 가공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만 정밀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은 또 각각의 분야로서 하나하나의 서비스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외형부터 내 내부 장기 그리고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가족력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학습한 그런 인공지능이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자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후 예측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LX나 KT에서도 보여주셨던 3D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거나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똑같은 모든 유전 정보까지 똑같은 자아를 디지털 공간에 만들면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모의 수술도 해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약물에 투약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있는 나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 치료의 효율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결과를 예측해보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할 거고요. 앞서 나왔던 인공지능 의료 상담사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전문의의 모습까지 그대로 똑같이 구현한 그런 인공지능 상담의사 혹은 아바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병원, 좀 멀리 떨어진 병원 이런 데에 가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병원과 똑같이 구현된 그런 환경 그리고 또 검진 프로그램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병원에서는 또 홍보의 수단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만 짚고 갈 텐데요. 아까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클로버X와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콕콕 쑤셔요, 머리가 지끈거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의학용어로 전환해서 진단과 그리고 처방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의료 빅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담 분야뿐만 아니라 영상 진단을 보조할 수 있고 또 신약 연구 개발, 진료 및 환자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했고 또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요. 좌측부터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자궁 경부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병변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등급을 판독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세포 검사 이미지에 대해서 세포의 등급을 매겨주는, 이상이 있는 세포들을 찾아서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방광암의 암세포가 핵분열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잡아주는 마이토시스를 탐지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개발을 했고 현재 식약처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주시 안에서도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10년 사이에 약 2배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현재 인구비는 16.4%로 또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런 고령화 인구와 또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만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저희가 사용을 해도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들이 좀 높은데요. 노인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더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분야에는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네이버와 전주시가 손을 잡고 지금 보시면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이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또 정서적 공감까지 가능하고 이 또 노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마치 뭐 손자가 전화하듯이 이렇게 노인들을 걱정하는 듯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노인의 상태를 수집하고 그걸 다시 학습해서 계속해서 이 노인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낮 시간대에 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또 굉장히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전주시 안에서 지금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노인은 낮에도 케어가 필요하지만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노인 사망의 주요 시간대가 수면 중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24시간 관제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보시면 비저첩식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생체 정보 또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인공지능은 24시간 동안 노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가족과 혹은 담당 의사 또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서 적시에 노인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기술 요구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저런 센서들을 적용할 때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 어떤 센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고 또 뭐 충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인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센서들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노인마다 각자 다른 그 생체 정보의 기준점을 찾아내고 또 노인의 기존 병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각자마다 다른 그 응급 기준선을 또 정해서 신호를 감지를 하고 알림을 전송하는
네, 그런 서비스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마을회관이나 이런 어떤 구 건물들을 활용해서 라이프 케어 센터로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퍼스널 케어 레벨이 가능한 어떤 우리가 건강검진 센터에 가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거대한 장비들이 아니라 퍼스널 레벨로 가볍게 측정을 하지만 생체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뭐 혈당이라든지 혈압, 체성분, 뭐 혈액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포터블 정도의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약식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병원이 멀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마을회관까지 가까운 곳에 가서 약식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병원에 연계해서 또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시각처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 안저진단 서비스가 있는데 안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작은 장비를 통해서 안저 사진을 찍으면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실명질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회관에 비치해 놓고 노인들에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트렌드에 맞게 이거는 굉장히 뭐 거대한 플랜이고 제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라이프 케어 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 안에 건강검진부터 증진까지 그리고 관광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디지털 트윈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 병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전주시에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전주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